네, 안녕하십니까. 이브리핑 23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이니 학부모님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수업, 교사들을 위한 변명, 반성, 그리고 팩트체크입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 그동안 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면 정말로 보람차고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제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서버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서버의 안정성이야 구글이 세계 최강이니까 안정성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은 우리 학교 학생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유튜브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영속성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나 화상 수업에서는 수업이 일회성으로 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올라가 있다면 그건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했고, 편의성이 있었습니다. 편의성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편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수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튜브로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 1회, 2회, 많이 올 땐 3회까지 왔거든요. 왔을 때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보고 또 피드백을 받고, 그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학생들 나름대로는 만족도도 높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12월 30일인데 12월 30일까지 약 350여 편의 자료를 탑재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수업했던 방식이고요. 지금부터는 교사를 위한 변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이 좋게 보면은 변명이고요, 나쁘게 보면은 핑계일 수도 있겠죠. 먼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으셨을 겁니다. 그건 솔직히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변명입니다. 먼저 교육부의 무능입니다. 교육부는 4월 달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온라인 수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해서 강행을 해버립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높은 기대감을 가졌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죠. 현장에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심지어 플랫폼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온라인 수업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학교도 없고 교실도 없는데, 심지어 교과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만으로 수업하라고 내동댕이 쳐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교사들의 수업 방식이나 어떤 수준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큰 전란 후에 선생님들이 천막 안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칠판 하나 놓고서 가르치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의 새로운 역량,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새로운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기술도 있고 다양한 게 있겠죠. 이러한 것이 모든 교사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 클 수뿐이 없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등교했다 안 했다, 주 1회 했다 안 했다, 전면 온라인으로 됐다 안 됐다, 굉장히 혼란이 많으셨죠. 학교에서는 그 몇 곱절로 혼란이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행사 하나 없애고 수업이 온라인으로 갔다가 전면 등교했다가 주일에 2회 등교하면은 선생님들이 편하실 줄 아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한 줄 한 글자 바꾸는데도 굉장히 많은 손이 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교육과정이 거의 수시로 거의 매달 심하면은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격 수업을 준비해야 됐고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습 꾸러미라고 해서 또 오프라인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직접 선생님들이 배달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수업이 줄어들고 수업을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편하겠다. 네, 현장에선 결코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명거리로는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는 방역과 수업을 동시에 병행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오는 날은 오는 날대로, 학생들이 오지 않은 날에도 교실 방역은 꾸준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피로감은 배가 될 수뿐이 없었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변명을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아마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너희 그래도 편했잖아. 너희 선생님들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로 안 한 교사들 있습니다. 무엇을 안 했느냐? 제대로 된 수업을 준비조차 안 하고 시도조차 안 한 선생님도 있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수업 초기 때에는 파워포인트 한 장 놔두고 하루 종일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글에다가 한두 줄 써놓고 그걸로 하루 수업을 때우는 선생님들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변변한 플랫폼조차 없어서 길거리에서 아니면 천막안에서 칠판 하나만 놓고 수업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한 건 수업을 시도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시도나 노력조차 안 한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부모님들 중에서 불만 가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지금 4월에서 지금 12월이 다 됐는데 그동안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교사들도 존재합니다. 그 역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도 안 했고, 그리고 뭔가 더 배우려고 노력 안 하고 오히려 피하고 회피하려는 교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저 역시 영어 전담을 맡고 있었는데 저 역시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보통 전담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일일이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평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평가도 정말로 쉽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 이런 현상이 계속 이런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사들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뭐 하나요? 노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또 일반인들 많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화상 수업하지 않을 때는요, 주로 자료를 만들고요. 심지어 이제 학생들이 주 1회나 2회 올 때요, 선생님들은 매일 출근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출근하고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교실 방역에 힘쓰고요. 수업하지 않을 때는 자료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피드백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12월부터 2.5단계로 넘어온 다음에는요, 재택근무의 비율이 선생님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재택근무하면 정말 편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혹시 주변에 재택근무하고 있는 일반 기업분들을 보시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알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저만 해도 재택근무할 때 컴퓨터를 2대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메신저에 항상 접속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접속이 돼 있으면 인터넷이 되지가 않아요.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가 사실 있어야지 편합니다. 그래야지 업무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 2대 켜놓고 있고요. 재택근무하고 학생들한테 뭔가 자료 만들고 올리고 피드백 주다 보면은 어느덧 하루가 다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실시간 수업, 이른바 화상 수업이라는 거 모든 차시에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초등학생의 발달 과정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수업이 40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15분 안팎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5분 미만인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40분 수업을 하더라도요, 교실에서 40분 수업을 하더라도 이 40분이 모두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 모두 활동하는 시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푸는 시간,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한 잠깐의 빈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모두 합쳐져서 40분, 1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일 화상 수업에서 40분 내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도 힘들지만 학생들이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할 것이고, 모든 수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아마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는 화상 수업, 흔히 말하는 실시간 수업, 그리고 과제 제시형, 그 다음에 자료 제시형이 적절히 혼합돼야지 정말로 효율적이고 올바른 온라인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온라인 수업이 전면 확대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능력만 있다면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 더 높은 성취도를 얻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얼마 전에도 뉴스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사립초등학교는 온라인 수업 잘한다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듣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사립초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잘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사립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은 일반 공립초등학교보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도 많고요. 기자재 구입도 쉬웠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먼저 빨리 투입돼서 적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립초등학교가 공립초등학교보다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는요, 웹캠 하나, 진짜 화상 수업하기 위해서 웹캠 하나 사는데도 비용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거든요. 학교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변동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수많은 교육청의 공문을 일일이 저희가 대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립초등학교가 더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리게 움직일 수뿐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게 됩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교사의 능력은요, 사실은 사립초등학교나 공립초등학교 비슷하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립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납니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분명히 유의미한 좋은 변화가 있을 거니까 부모님들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올해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화상 수업, 실시간 수업 시에 흔히 쓰고 있는 지금 줌이나 구글 미트보다는 우리나라의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학습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학습터를 화상 수업 기능이 가능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년부터는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아마도 세계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을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학습터를 통해서 화상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혼란도 덜할 것이고 아마 통일성 있고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교사를 위한 변명, 반성,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셔도 아마 많이 불만족스럽고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누구도 원치 않았던 온라인 수업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4월달부터 5월달이 났고 5월달보다 6월달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12월달은 아마 4월달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학생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고 학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해해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면대면으로 부딪히고 선생님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올해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